장이 건강한 상태, 유산균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런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 면역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라이브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뜰하게 딱 꾹꾹 눌러서 주셨던 우리 백수정 약사님을 모시고 우리 면역력에 관련된, 우리 아이 면역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약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2년차 약사 백수정이고요. 네이버 블로그 약사 언니의 토닥토닥 마음약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소아과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서 약사로 살면서 이제 아픈 아이들을 많이 만났고 또 제 2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라는 키워드에 꽂혔어요, 사실은. 네. 제 아이는 저렇게 아프게 안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사실 되게 많아서 근데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사실은 13년 된 비염이 있었거든요. 약사 생활하면서 어떤 비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가루약을 갈고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먼지 많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비염은 13년 있었고 중간에 천식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흡입기를 사용할 정도의 천식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아이의 면역력을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그 13년 된 비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 바뀐 어떤 생활 중에 이제 그게 좋아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문화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좀 약사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좋겠지만 면역력이 무언지부터 조금만 짚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초등학교에 이제 약물안전 교육을 갔다 왔는데 코로나 백신이 나왔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만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백신이 나오진 않았지. 근데 하지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들 안에 있어. 선생님 안에도 있고. 혹시 그게 뭔지 아는 사람? 하여튼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게 바로 면역력이거든요. 네.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공격하는 외부 바이러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이던 세균 이런 것들, 내 몸을 공격하는 어떤 그 외부 물질에 대항해서 내 몸이 지키는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내 몸을 동그랗게 보호해주는 어떤 기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실제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고 그런 세포들의 집단을 면역기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면역 세포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예요? 백혈구. 맞아요. 그래서 백혈구.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백혈구. 백혈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네. 얘네들이 일을 잘하게 하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이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면역력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장기가 바로 장이에요. 네.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세균이 내 몸을 공격하는 적군. 내 면역 세포들은 내 몸을 지키는 아군인 네. 거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방어막을 좀 튼튼하게 쌓아야 돼요. 군인들이 좀 많아야 되고 네. 군인들이 똘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중요한 건데 이 방어막은 1, 2차, 3차 방어막이 있지만 이 방어막이 늘상 뚫린 상태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에 면역력이 약하다고 말하냐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맞아요. 아토피가 있어요. 알레르기 천식이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감기에 잘 걸려요. 수족구가 잘 옮아요. 장염이 잘 옮아요. 스치기만 해도 우리 애기는 다 옮아요. 유행하는 거 다 옮아요. 이런 게 면역력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주지 못하는 건데 대부분은 어쩌다 못 막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는데 늘상 뚫려있는 상태. 네. 1차 방어막이 늘상 뚫려있는 상태는 알레르기 상태인 거죠, 사실은. 이게 알레르기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가 아니고 사실은 면역 과잉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그 면역 과잉 상태도 그 1차 방어막이 뚫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1차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면
사실은 알레르기도 치료할 수 사라지네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바리케이트를 세우는 거죠. 못 들어오게 일단. 뚫고 들어오면 이제 군인이 싸우는 건데 그 군인들이 많아야 되고 똘똘해야 되는데 만들어내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장이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을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산균 얘기를 엄청 많이 맞아요. 한 이유가 그거네요. 그 유산균이 장이 면역에 좋다는 거는 유산균이 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장이 하는 일을 장이 제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유산균이 실제로 싸우는 아이는 아닌 그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장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유산균을 사실은 먹잖아요. 그럼 유산균이 부족해져서 유산균을 먹는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사실 유산균을 네.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 유산균은 왜 부족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부족할까요? 사람 입부터 항문까지가 내 몸 안일까요? 밖일까요? 안에 있지만 밖이죠. 내 몸 안에 있지만 쉽게 말하면 꾸불꾸불한 빨대를 하나 꽂아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 음식이 지나가잖아요. 네.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필요 없는 쓰레기를 버리는 어떤 관이거든요. 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예요. 균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입으로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입부터 항문까지 균이 쫙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엄마들이시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죠. 네.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비운다.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풀만 가득한 나라고 고기만 가득한 나라고 다르죠. 네. 냄새도 다르고 달라요. 거품도 다르고 끈적끈적한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나는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었지만 그 음식에 따라서 그 음식을 좋아하는 균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또 다르겠네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분해하는 균이 자리를 잡는 거고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은 식물을 분해하는 균이 자리를 잡는 건데 유산균은 뭐만 먹을까요? 뭐 먹는 아이일까요? 고기 먹는 아이일까요? 모르겠어요. 유산균의 먹이는 오로지 식이섬유예요. 유산균은 풀 먹는 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풀을 먹지 않으면 풀 먹는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장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유산균이 부족한 이유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유산균은 내가 먹는 음식 종류에 따라서 세균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가는 거는 되게 정직하다. 사람 몸은 되게 정직해요. 네. 들어간 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냐 안 좋냐. 유산균이 면역력에 좋다는데 무조건 유산균을 주세요가 아니고 내 장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내 장에 유산균이 많은지 적은지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르죠.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장이 건강한 상태, 유산균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런 4가지 조건이 있어요. 냄새 없어요. 방구 없어요. 1일 1동. 바나나예요. 바나나 모양? 그게 100점짜리 장. 실제로 장에 유산균이 많은 상태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네. 사진으로 이제 안쪽을 장벽을 찍으면 그 장벽에 균이 이제 다 붙어 있죠. 네. 근데 그 균이 잔디 같아요. 되게 일정하게 고르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유산균이 부족한 장을 찍어보면 자갈밭이에요. 그 자갈들이 유해 독소, 고기들 뭐 곰팡이균, 뭐 칸디다균, 대부분 이제 육식을 먹는 아이들. 그렇게 장이 다르기 때문에 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장에 있는 그 면역을 담당하는 그 기관도 파괴돼요. 장벽이 끊어지거든요. 사실은 유산균이 없게 되면 그 장벽 피부가 찢어져요. 입 안이 허는 것처럼. 네. 그러면 면역을 담당하는 그 면역 세포들도 파괴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제 면역 세포들이 못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이 중요한데 잔디밭과 제가 자갈밭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강의할 때. 네. 그러면 잔디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잔디밭이 되었을 때 면역 세포들이 많아져요. 네. 그러면 잔디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산균을 먹어주는 거죠. 사실. 네. 그거는 잔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갈밭에 잔디 씨를 뿌리는 거. 당연히 의미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잔디 씨는 뿌렸어요. 살아있는 균을 먹잖아요, 요즘은. 네. 근데 밥을 안 주네. 그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하니까 죽죠. 죽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살다가 죽어서 유산균 먹으면 조금 괜찮은데 유산균 안 먹으니까 또 그래.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유산균 먹었는데 엄청 넌 되게 좋아졌는데 네. 유산균 끊어도 이제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고 먹을 때 이만큼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개인차가 뭐냐면 평상시에 내 장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이너스 100점짜리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점짜리 유산균을 먹어봐야 늘상 마이너스 70인 거고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점짜리 장이야. 그럼 30점짜리 유산균을 먹으면 20점이 되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장의 환경이 어떻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산균을 꼭 먹어야 하는 아이들, 그래서 변비 있고 설사 있고 방광 있고 막 이러면 유산균을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대변도 늘상 좋고 방구도 거의 없고 네. 항상 뱃속이 편하고 감기도 잘 안 걸려. 이 상태가 사실은 이게 면역력이 좋은 상태거든요. 유산균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산균에 밥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유산균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약국에서 많이 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실제로 장의 문제 때문에 권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매일매일 감기약을 너무 달고 살아 이런 경우도 이제 유산균을 권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유산균을 드리면서 유산균에 밥을 안 주면 그때뿐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풀반찬은 안 먹잖아요. 네. 고기 반찬만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1살이었을 때, 5살이었을 때, 10살 초등학생이었을 때 언제가 가장 음식을 교정하기 쉽냐면 어릴수록 음식은 교정하기 쉬워요. 근데 엄마들은 내가 내 아이에게 공부를 안 가르칠 거야. 그러면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네.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저는 학물 교육보다 아이들한테 정말 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식습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식습관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는 20살이 돼서도 햄하고만 밥을 먹는 아이예요. 내 신랑이 내 시어머니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내 시어머니가 셰프여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음식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맞아요. 내 입맛엔 안 맞아, 내 시어머니 음식. 음. 근데 그렇게 맛있대 길들여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면 먹게 돼 있는데 한 번 줘봤는데 안 먹네? 왜?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안 먹고 맛있게 해주면 먹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한테. 더 중요한 그림을 못 보시는 거죠. 아이의 면역력은 어려서 채워주지 않으면 20살이 돼서 만약에 어려서부터 20살까지 변비가 있었던 사람이 그 변비를 치료하기 쉬울 거예요. 아니요. 네. 어려서는 좋다가 성인 변비가 됐을 때 치료하기가 조금 더 쉬운 것처럼 어려서 채워놔야 나이 먹으면 무조건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서. 그쵸.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식습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이 가장 중요하고 유산균이 면역력에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가 장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영양제로 가볼게요. 네. 면역세포라고 하는 게 면역이 이제 싸워서 이긴다고 했잖아요. 네. 싸워서 이길 때 면역력이 떨어진 예를 들면 아주 면역력이 떨어진 알레르기 비염을 볼게요. 면역력이 너무 과도한 거죠. 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면역력이 과도해서 이제 병원을 가면 코 속에 비염입니다. 코만 봐도 알잖아요. 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어떻게 코만 보면 이건 비염인지 이게 코감기인지 어떻게 알지?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코 안을 보면 안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부풀어 있는 네. 살이 보여요. 네. 동그란 콧구멍 안에 이렇게 살이 부풀어 있는데 실제로 코감기가 걸리거나 비염이 생기면 이 비점막이 부풀어 있어요. 더 부풀어요. 네, 빵빵하게 풍선처럼.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 좁아지니까 코 막힌 소리가 나고 실제로 코가 막히고 그 비음이 나고 감기는 이 표면이 매끄러워요. 근데 비염은 이게 감기와 상관없이 부었다 내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표면이 너덜거려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비염을 판단하는데 이 피부 표면이 보기만 하고. 왜 아토피 아이가 심하면 피부가 맞아요. 반복된 피부는 우리 정상 피부처럼 예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부 표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얘는 자주 부었다 내렸다 하니까 얘는 비염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 비염이 좋아지려면 그 너덜너덜한 피부가 다시 깨끗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피부 재생에 필요한 영양제들이 비염을 줘요. 그래서 피부 어떤 게 재생에 있어요? 좋은 비타민이 제가 지난번에 피로회복 비타민, 신경 비타민, 피부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했던 네. 비타민 B. 그 다음에 아빠들의 정자의 활동성을 좋게 해준다는 아연. 네. 그 아연도 세포 재생, 세포를 만드는데 새로운 세포 재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상 환자들한테 아연 굉장히 많아요. 화상 입었을 때 그 피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그때 비타민 B나 아연 같은 걸 먹게 되면 실제로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아연은 미네랄 중에서 세포 재생에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철분 얘기할 때 철분은 혈액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혈액의 기능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셔틀버스라고 했잖아요. 네. 아무리 그런 영양분이 많아도 혈액이 부족하면 셔틀버스가 돌지 않으면 내 몸의 구석구석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철분 부족, 심한 빈혈은 아니지만 철분 부족이 깔려있는 아이들은 비염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실제로 비염을 치료하는데 철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수시로 철분 부족증을 겪는 이유는 한 번 쑥 크고 나면 그 다음은 맞아요. 기름 앵꼬 난 것처럼 부족한 상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밤에 잘 때 밤에 뭐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그러니까 낮보다 밤에 베갯닛이 젖는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이 철분 부족이 많은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다크서클 생기고 코피 한 번씩 흘리잖아요, 아이들. 네. 코피 흘릴 때, 요 우리 애가 3일째 코피를 계속 흘려요. 철분제 며칠 먹으면 바로 끊쳐요. 뭐 혈관벽이 얇아져서 코피가 나는 거니까 비타민 C가 도움이 됩니다라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 그 벽을 튼튼하게 하기 네. 위해서. 근데 실제로 제가 약국에서 약을 써봤을 때는 코피 났을 때는 저는 철분제를 거의 한 이제 좀 좋은 걸로 액상으로 열흘 정도 주거든요. 무조건 먹으라고. 그럼 바로 멈춰요. 그리고 그때 빠져나간 출혈을 보충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장에는 기본적으로 유산균, 비타민 B, 아연, 철분을 꼭 먹어라가 아닌데 철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방어막을 만들어주고 이미 손상된 거를 복구시켜주기 때문에 실제로 비염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비염이 좋아진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굉장히 저도 초딩 입맛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 갖기 전까지는. 밀가루, 고기, 기름 지는 거, 튀김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분식 맞아요. 엄청 좋아하고 과자 맨날 달고 살고 그랬는데 제가 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다 보니까 저는 제 생일날에도 미역국을 안 먹었어요. 해조류 안 먹었고요. 나물 반찬 안 먹고 진짜 고기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과자 좋아하고 튀김 좋아하고. 근데 아이한테 이런 걸 먹여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아이는 엄마가 안 먹으면 절대 안 먹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식단이 똑같아요. 아이들이랑 어른들 식단, 아이들 식단이 다르지 않고 부모가 먹어야 아이들도 먹는다라는 지론이 있어서 아이들 덕분에 미역국을 일주일에 2번, 3번 먹고요. 그다음에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큰아이를 키웠는데 저희 큰아이가 진짜 감기를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살림해주는 아줌마가 키우셨는데 얘는 진짜 뭘 잘 안 먹는데 얘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달라서 이 둘째 때문에 사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네. 그런 식습관을 고치고 하면서 저희 아이들은 감기에 거의 안 걸려요. 저희 아이들이 면역력이 좋고 또 제가 비염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영양제보다 늘상 식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큰아이를 키웠던 식단이 그 젖을 떼고 나서 모유를 떼고 나서 이유식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엄마들은 친정엄마들은 젊은 엄마들처럼 이유식을 안 만들어요. 진밥에 국 말아 먹이다가 맞아요. 맨밥에 국 말아 먹이고 맞아요. 국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유식이 끝난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먹었던 국이 소고기 묵국, 된장국, 미역국 이 세 가지를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먹는데 국물 먹이려고 먹이는 게 아니고 무, 소고기, 미역, 그 다음에 된장국에는 퍼런 건 다 넣어도 돼요. 상추 넣어도 돼요. 시금치도 엄청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시금치보다 상추는 정말 부드러워서 정말. 그 다음에 노란 배추, 알배기 배추 네. 막 나올 때 노란 배추 정말 달거든요. 푹 끓여서 먹으면 애들이 정말 잘 먹어요. 생각해보니 또 그런 것들의 지금 재료들이 아까 약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양제 성분들이 다 되게 맞아요. 강화돼 있는 애들로 알려진 맞아요. 그런 거네요. 먹는 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영양제는 항상 먹는 거를 뒤에서 서포트 해줄 뿐이지 먹는 게 엉망진창이면 맞아요. 면역력은 좋아질 수 없다. 건강해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면역력에 대해서는 정말 직접 경험하신 걸 또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정말 비염이 사라지고 전 비염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부터 바꾸고 네 좋은 걸 먹으면서 보조를 열심히 한번 해서 저도 임상실험을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면역력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이 보호막을 먼저 잘 세우시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